자, 마그마로부터 생성되는 화성암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일단 암석의 종류는 뭐 화성암이 있고 퇴적암이 있고 화성암, 뭐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세 종류의 암석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화성암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된 돌입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된 돌. 그래서 마그마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용암 있죠. 예. 근데 마그마는 용암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용암에다가 기타 가스 성분들 다 합친 게 마그마입니다. 마그마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자, 지구 내부에서 지각이나 멘틀의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진 물질이 마그마고요. 저렇게 마그마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뭐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녹는 점보다 용융점보다 높을 때 녹겠죠. 지하의 온도 분포를 보면 지구 내부로 갈수록 당연히 뜨겁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요. 압력도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에서 암석의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아 마그마가 생성되기 어렵다라고 나왔네요. 녹는 점이 여기야. 녹는 점보다 온도가 암석의 온도가 낮아라고 돼 있지. 녹는 점보다 낮아. 아직 녹지 않아. 녹는 점보다 낮으면 고체 상태거든요. 온도가 올라가서 녹는 점에 도착을 해야 녹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돌멩이 온도는 지구 내부 암석은 온도가 이제 녹는 점보다 좀 낮은 상태를 유지해서 마그마가 생성되기 어렵대요. 그러면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이 암석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암석의 온도가 특정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올라가서 녹는 점에 닿으면 녹겠죠. 자, 그래서 마그마의 생성 조건을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 줘야 돼요,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압력이 해당되는 어떤 돌멩이가 있는 그곳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또 수분이 공급이 돼서 지하의 온도가 용융점보다도 높아지면 수분의 공급으로 지하의 온도가 녹는 점보다 높아지면 녹겠죠. 자, 세 가지네요. 해당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돌멩이가 뭐 위로 올라와서 압력이 떨어지든지 그 다음 수분이 공급돼서 용융점 자체가 변해서 용융점이 달라지면서 용융점이 떨어지는 거야.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녹던지 뭐 이런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가 각각 나와요. 이 세 가지 각각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2번이 그래서 여기 별표도 있네요. 온도 상승, 압력 감소, 물의 공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돌멩이인데 그 밑에 용암이 지나가 마그마가 그럼 얘 뜨거워지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녹아.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던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떨어지면서 녹는 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니까요. 얘가.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그 해구 있죠. 해구 같은데 지각이 이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해구지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혀서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 요런 데 만들어지는 해구. 요런 데 말려 들어가면서 수분이 공급되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이 세 개를 일단 외워요. 세 가지 일단 외우고 밑에 그래프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지하의 온도 분포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깊이가 깊어지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림이에요. 예. 가장 기본적인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하로 깊이 들어가면서 거기 뭐 그 지역에 있는 돌멩이들의 온도겠죠.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지하 온도 분포.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들은 뭐냐? 이게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그래프예요. 나머지들이. 자, 일단 3번을 가볼게요. 3번.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녹는 점 곡선이죠.
그림이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이게 녹는 점이야, 지금.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야. 그러면 이 곡선에 닿아야 녹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여기 지하 100m 지점에 있는 여기 지점에 있는 어떤 암석이 있다고 할게요. 현재 안 녹아요. 이 선에 안 닿았으니까. 근데 얘가 뭐 어떤 지각 변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로 쫙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위로. 지하 깊은 데 묻혀 있다가 위로 쫙 올라와 버린다고. 쫙 올라오다 보면 여기 닿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녹아요. 녹아. 지하 100km 깊은 데 있던 놈이 50km보다 더 낮은 지역으로 위로 올라오게 되면 녹아버립니다. 여기 닿아서. 2번입니다. 이게 2번. 이게 압력 감소액이에요. 멘틀 물질이 지하 깊은 곳에서 상승하면서 위로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이런 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답니다. 깊은 데 있던 멘틀이 위로 올라오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대요. 현무암질 마그마. 주로 해양에서 일어날 수 있겠네요. 주로 해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냐 봤더니요. 수분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이 녹는 점 곡선이 달라집니다. 이 점선으로. 이렇게. 뭐 지하 100km에 있는 돌멩이 암석이 여기 있는데 멘틀 물질이 돌멩이도 현재 고체야. 그런데 녹는 점 자체가 이렇게 변해버렸어. 해당 지역이. 수분이 들어오면서. 녹는 점이 이렇게 바뀌어버렸거든요. 녹는 점보다 지금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녹겠죠. 자, 물에 공급되는 경우에도 녹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어디? 해구에서 이래요. 해구에서.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서 녹는 점이 떨어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해구 지역에서 이렇습니다. 해구 근처, 인근, 해구 주변. 이것도 해안가니까 이렇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에요.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첫 번째죠. 여기 있는 돌멩이가 있는데 암석 멘틀 물질이 있는데 지하 뭐 한 25km 지점으로 나왔네. 이게 온도가 그냥 올라간 거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 거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뜨거워진 거지. 뜨거워지다 보니까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녹는 점 곡선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 선에 안 닿잖아요. 근데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닿아버렸네. 녹겠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경우에 처음에는 녹는 점이 요건데 여기에 이 온도에 닿지 않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닿아버려. 그럼 녹겠지. 언제 온도가 상승할까? 해당 지역이. 지하의 온도 상승에 따라 화강암이 가열돼서 녹아버립니다. 아마 이 화강암 밑에 마그마가 지나가는 거야. 또 다른 마그마의 영향으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 이런 게 뭐야? 유문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니까 기본 성분이 해양판이 아니고 대륙판 쪽인 거죠. 대륙판 쪽에서 생성되는 대륙 쪽에서 생성되는 마그마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여기 3번에 있는 이 그러니까 해구 쪽에서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그게 위쪽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대륙이 있고 해양판이 있는데 이게 바다고요. 여기에서 저런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이 위에 있는 돌멩이가 데워질 거 아니에요. 얘도 마그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무암질 마그마면은 이 위에서 만들어진 게 유문암질 마그마라는 이런 내용이야. 기본적으로. 자,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에요. 무조건 나오는 그림이죠. 무조건 요 그림. 각 1, 2, 3번 다 체크해서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좀 전에 설명을 했던 어느 곳에서 그럼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느냐라고 지금 얘기 나온 거예요. 잘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기 일단 해령이라고 나왔네. 해령 판의 발산 경계
해령이면은 이렇게 판이 갈라지는 거죠. 그죠? 밑에서 이렇게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해요. 발상 경계. 멘틀 대류의 상승률에 따라서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압력 감소. 이게 여기서 얘기한 2번의 케이스네요. 압력이 감소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2번의 케이스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열점. 마그마가 잔뜩 모여있는 곳이 열점이죠. 열점.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거의 지각이 있고 여기 멘틀이 있고 그 밑에가 외핵이거든요. 외핵, 멘틀.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여기인 거죠. 여기. 그죠? 이런 거. 이 경계에서 뜨거운 물질이 상승합니다. 쭉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자, 여기 압력이 그럼 감소하면서 부분적으로 녹으면서 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네요. 이것도 2번의 케이스네요. 압력 감소의 케이스네요. 그 다음에 섭입대, 판의 수렴 경계, 해구 얘기하는 건데요. 자, 섭입대에서 판들이 들어갈 때 섭입하는 판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 이게 해양판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온도 압력이 높아져 해양 지각을 이루는 함수 광물에서 물이 포함된 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즉 끼어 들어가는 판 때문에 수분이 공급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멘틀에 공급된 물이 이 물 때문에 멘틀의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 3번이 여기서 3번이네요. 그대로 동그라미 3번. 요 케이스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하여 용융되어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게 1번의 케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륙판, 해양판, 바다, 여기가 해구. 이렇게 해양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3번. 이게 뜨겁잖아요. 그 위에 유문암이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1번.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요 그림에서도 요 위치들이 시험에 나와요. A, B로 해서.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현무암질 마그마 보이시죠? 그 위에가 유문암질입니다. 아이고. 요거 위에가 여기 있죠? 여기 유문암질. 더 위에는 안산암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위쪽에 있는 멘틀에 있는 물질이 이제 녹는 거예요. 이건 안산암질. 자, 유문암질이나 안산암질 위치도 알아두셔야 돼요. 위쪽이 안산암질이에요. 좀 더 위에가. 그러니까 유문암질이 더 깊이가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뭐 그런 정도 위치까지 해서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주 중요한 거 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죠?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맨날. 수능에도 그렇고. 자, 이렇게 마그마들이 만들어지면 걔가 식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화성암이에요. 화성암. 자, 화성암은 그 조성과 조직, 그 결정의 굵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요. 조성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SiO2 이산화규소 함량을 기준으로 이산화규소 함량이 좀 적은 거 염기성, 적당한 거 중성, 좀 많으면 산성 뭐 이렇게 구별을 한대요. 비율 나와 있네 밑에 52% 이하 그러면 염기성. 이게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러면 이제 어두운 색깔을 띱니다. 철과 마그네슘이 많으면 어두운 색깔이에요. 중성암은 52에서 63%. 뭐 이런 퍼센트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게 요 중성암에 해당이 되는군요. 산성암은 63% 이상인데요. 규소나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있고요. 무색 광물 함량이 밝아서 밝은 색깔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문암질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영혼암질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에 따른 분류. 여기 어두운 색깔을 띈다라는 건 그러면 굳이 따지면 현무암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조직에 따른 분류입니다. 마그마의 냉각 속도,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크기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알갱이의 굵기인데요. 화산암은 저 조직이 굉장히 작아요. 조직의 크기가 커요. 작아요. 미안해요. 심성암은 조직의 크기가 굉장히 큰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깊이에 따른 분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화산암은 깊이가 얕은 곳. 심성암은 깊이가 깊은 곳.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돌멩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깊이가 얕은 곳에서는 빨리 식을 거 아니에요. 냉각 속도가 빨라요. 커요. 그러니까 냉각 속도가 빨라요. 깊은 곳에서는 천천히 식으니까 냉각 속도가 느리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 같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니까. 자, 화산암 나왔네요.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어서 굳어진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작죠. 이걸 세립질 또는 유리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립질 조직이고요. 심성암은 깊은 데서 만들어집니다.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알갱이가 굉장히 커요. 조직이 굉장히 크죠. 이걸 조립질이라고 부릅니다. 조립질. 심성암은 조립질, 화산암은 세립질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3번 정리가 되어 있네요. SiO2 이산화탄소 함량과 깊이, 얕은 데서 식었냐 화산암, 깊은 데서 식었냐 심성암, 이렇게 지금 돌멩이를 나눠놨어요. 자, 염기성암들, SiO2 함량이 52% 미만인 애들이죠. 어떤 것들이냐 봤더니 현무암도 있고 반류암도 있대요. 근데 이 현무암은 화산암에 해당이 되고요. 반류암은 심성암에 해당이 된다 이거야. 깊이가 얕은 데서 식어서 만들어진 게 현무암, 지하 깊은 데서 식어서 만들어진 게 반류암. 뭐 중에? 염기성 암 중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염기성 암에는 현무암, 반류암이 있다. 자, 이쪽이 깊은 곳, 이쪽은 얕은 곳. 중성암에는 안산암과 섬노암이 있다. 산성암에는 유문암과 화강암이 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현무암 잘 나오고요. 현무암 무지 잘 나오고요. 화성암 무지 잘 나옵니다. 어쨌든 6개 위치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중에 특히 얘하고 얘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아서. 현무암도 많고 화강암도 많고. 철과 마그네슘하고 철 요게 많으면 어두운 색깔, 규소가 많으면 밝은 색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화성암과 지질 구조라고 나왔네요. 마그마가 식어서 된 돌멩이다 보니까 이게 식으면서 갈라지는 줄무늬 등이 보이거든요. 이거 이제 전리라고 합니다. 전리, 주상전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석 내 돌멩이 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인데요. 이게 좀 식으면서 뜨거운 국물이잖아요. 마그마가. 그게 이제 식으면서 아무래도 부피가 줄어들 테니까 이런 줄무늬 같은 게 생겨요. 이런 걸 전리라고 합니다. 전리.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수축되거나 지하 깊은 곳의 암석이 융기할 때 생성이 된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돌멩이가 위로 올라오면은 압력이 감소되거든요. 압력이 떨어지면서 얘가 갈라집니다. 이러면서 갈라져요. 용암이 식을 때도 갈라지는 무늬가 생기고. 그래서 전리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주상전리가 있고 판상전리가 있고. 마그마가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게 주상전리입니다. 용암이 식으면서 냉각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줄무늬가 주상전리. 수직 모양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발달하고요.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줄무늬가 판상전리예요.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면에 들어서면서 압력이 감소되겠죠. 그러면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또 껍데기 벗겨지는 것처럼 무늬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판상전리.
판상절리는 심성암에서 잘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하 깊은 데서 올라와서 이런 판상절리 만드는 게 우리나라 이제 화강암에서 이런 무늬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무암 지층에서 이런 게 또 잘 발달돼 있고요. 제주도에 이런 주상절리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이 뭘 뚫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마그마가 뭘 뚫고 들어가는 걸 관입이라고 해요. 마그마가 주변의 지층이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거, 뜨거우니까. 이런 걸 관입이라고 합니다. 관입. 자, 지하에서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관입암이라고 하고요. 네, 관입을 한 마그마는요, 대규모의 관입암체를 생성하거나 작은 규모의 암상과 뭐 암맥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네요. 암상이 뭔지, 암맥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층이 있으면 뭐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이렇게 마그마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쑤시고. 이게 식어서 돌멩이가 되겠지, 화강암. 뭐 이런 게 이제 관입암인데, 자, 작은 규모의 암상. 암상이 뭐냐? 마그마가 주변 암석의 층상 구조와 평행하게 흘러 들어가 식어서 굳어진 것.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 거죠. 이런 게 암상이래요. 암상. 네, 암상이 여기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지. 이렇게 흘러가서 자, 에코. 이렇게 흘러와서 만들어진 건가 봐요. 이렇게 흘러와서 이런 것들. 암맥은 마그마가 올라오는 큰 줄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마그마 주변 암석의 층상 구조를 가로지르거나 수직으로 관입한 후 굳어진 것. 이렇게 쭉 위로 올라와서 굳어진 것. 이런 게 암맥. 수평으로 식어서 된 돌, 암상. 자,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마그마가 뭐 뚫고 들어와서 관입암이 만들어질 때는 주변에 있는 돌이 뭐 붙잡히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걸 포획이라고 해요. 당연히 뭐 뜨거운 용암이 딱 쑤시고 들어오니까 주변의 암석이나 지층의 조각 같은 게 떨어져서 붙잡힐 수 있겠죠. 같이 굳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암이 식어서 된 화성암인데 이 안에 다른 형태 돌멩이 하나 이렇게 잡혀 있다고. 뭐 이런 게 포획이에요. 자, 포획암도 연구의 용으로 쓰입니다. 연구용. 해당 지역에 원래 있던 돌들이 뭐냐, 물질 연구 이런 거에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생성 순서 등도 뭐 판단할 때 쓰고요. B보다 A가 당연히 먼저 만들어진 돌이겠죠. 잡혔으니까. 그죠? 자, 여기가 더 먼저 만들어진 돌입니다. 이렇게 포획된 놈은 더 먼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예요. 네. 자, 이 정도 내용이니까 잘 읽어보시고 또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까지죠? 네, 189쪽입니다. 네. 자,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